뭐 질문할 게 있다고? 뭐가 있는데? 차함수 9-2번 왜지? 9-2번? 왜요? 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y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x-p의 제곱이 이걸 전개를 굳이 그래 전개해. y는 나 전개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전개하지? 역시 생각 없이 전개하는 거는 최고지. 그럼 생각 없을 때 그러니까 머리 쓰기 싫을 땐 전개하는 게 최고지. 그럼 그 다음 대입을 언제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대입을 했는데 혹시 저 밑에 안 보여요? P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 안 보여요? 마이너스 9 더하기 6P 더하기 P제곱 정리하면 P제곱 플러스 6P 마이너스 8은 0 어머나 틀렸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6P 플러스 8은 0이라 P의 값은 2하고 4가 나오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내가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쓰기에는 좋지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멍충아 여기에다가 3,-1을 대입하시면 애당초 3-P의 제곱이 1이라는 값이 나오거든. 그리고 내가 2차식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3-P의 제곱이나 P-3의 제곱이나 어떻다 그랬니? 같다 그랬지? 제곱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잖아. 이걸 왜 굳이 전개를 해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안 나온다고? 나왔는데? 됐는데? 뭘 굳이 왜 전개를 하더라도 안 나올 이유는 없고.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 건 뭐야? 2차 방정식 부분이랑 뭐 인수분해 부분이 덜 돼서 그래. 이유는 하나야. 자, 질문 더 없죠? 다음 주 지나가면 이제 5층 공사 시작하네. 되게 기대돼요. 과연 5층에 그런 얘기가 돌던데 5층에는 지금 현재 스터디 카페가 있답니다. 현행장 저기 밑에 있는 층의 절반 정도를 스터디 카페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5층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스터디 그러니까 교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스터디 카페 형식으로 돌리는 것들을 우리가 할 거다. 즉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할 수가 이렇게 자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된다. 열심히 하는 아, 수업은 안 돼도 공부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게 된다. 라는 의미이지 않을까를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어. 말이 돼. 그럴싸해. 예전에 나 학원 처음 일하기 시작할 때가 그 밤 10시 이후에 수업이 안 되기 시작한 지 과도기였거든요. 개도기가. 근데 그때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화장실을 학원 안쪽에다 설치하고 학원 안까지가 이게 뭐지, 철문으로 이제 불투명 아예 밖에 창이 안 보이는 걸로 해서 거의 그런 수용소 같은 느낌을 만들어가지고 밤새워서 공부를 시켰었어요. 쌤이 근무하시는 내가 근무했던 학원이. 그러면 10시가 지나가면 문을 잠궈요. 네. 그리고 5시에 열어줘요. 5시요? 네. 언제 시험 시작? 네. 네. 시험은 그동안 계속 공부하고 네. 네. 알바야? 학원이 몇 층이었어요? 4, 5층. 3, 4, 5층? 심지어 창문은 다 검은색 필름으로 붙여놔가지고 불이 밖으로 안 나갔어요. 뭐 독방이야? 독방 같은 느낌이야? 한 반에 20명, 30명씩 바글바글거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갈 수 있고 할 거 다 하는데 뭘. 그냥 밖에 못 나가는 것 뿐인데 뭘 공황장애가 왜 와? 넌 공황장애 올 것 같아? 큰 물에서 놀아라. 저기 운동장에서 공부하세요. 자,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아, 2차 함수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생겨먹은 애를 2차 함수라고 한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애를 2차 함수라고 한다. 그럼 그 그래프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포물선이고, 포물선이라고 하는 도형의 특징은 뭐다? 선대칭 도형이다. 그 선대칭이라고 하는 그 선, 대칭 축을 뭐라고 부르고? 축이라고 하고, 축과 포물선과의 교점을 뭐라고 부른다?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y라고 하는 애가 ax제곱부터 시작하죠.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설명해봐요. A의 뭐에 따라서 뭐가 이게 뭐가 이거 뭐고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봐요. A는 그 추가에 거리를 겁나 막연하죠? 니네들 공부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라니까요. 자,
A가 0보다 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축은 Y축, 다른 말로 X는 0이라고 하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0,0으로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거는 절대값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야, 너 다운 테스트 볼 거면 여기서 보지 말고 나가라. 네가 신경 써서 안 되겠다. 저기 자습실로 가든 어디로 가든 좀 빈 교실 찾아가라. 절대값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하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상태는 공부 안 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는 나의 가이드 없이도 너네들이 처음부터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y는 ax제곱 플러스 q. 이거는 무슨 그래프를 무슨 방향으로 무슨 Y축 방향으로, 네,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뭐만 바뀌어요? 위치를 나타내는 애가 누구니까? 꼭지점 축과 꼭지점 2니까.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얼마가 되고? 우와. 우와, 개쩐다. 커봐, 정신 나가갖고. 초반에, 이게 이런 차이야. 초반에 풀어준 반, 초반에 잡아놓은 반. 초반에 잡아놓은 반 애들은 이제 슬슬 내 스타일 맞춰갖고 하고 있는데, 초반에 풀어주고 좀 어느 정도 떠들게 냅뒀던 애들은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 지금.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x는 0이죠.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0,q가 되죠. 자, 그럼 또 다른 거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이 뭐다? y는 ax 제곱에서 x축하고 p만큼 평행이동. 네, y는 ax제곱이라는 애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x-p의 제곱이라고 한다 했죠? 그럼 뭐가 바뀌어요? 축은 어떻게 되고요? x는 p, x는 p가 되고 꼭지점은요? p,0이라는 꼭지점을 가진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준 최종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하나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뭘 얘기할 거냐면 앞반에서도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자, 봐봐. 어떠한 하나의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놨다.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좌표는 어떻게 되게? x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즉 플러스 a, 그다음 y도 플러스 b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방정식이? 등호가 어딨어? x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x, y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식이야? 두 문자 x, y로 이루어진 식이죠. 그럼 여기 는영 쓰면 뭐가 돼요?
x, y에 대한 방정식, 즉 두 문자에 관련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정식의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보면 이 두 문자와 관련된 순서상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즉 뭐가 만들어져요? 이거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평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그 평면 도형의 방정식은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여기 문제에서 x, y라고 하는 좌표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좌표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다고, 그냥 뒤에 더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어떠한 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가 있을 때 그 문자를, 이 식 전체, 이 도형 전체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된다면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하면 되냐면 x-a예요. y 대신에 y-b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fx, y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 중에서는 2차 함수도 있을 건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 대신에 부호 반대로 집어넣어주고 y 대신에 부호 반대로 집어넣어주면 이 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이건 공식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건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그냥 등식이야. 그냥 등식일 뿐이야. 즉 방정식은 될 수 있더라도 함수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잖아. 그럼 함수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변에 y만 남겨야 되는 거죠. 나머지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이런 식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원래는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 거다?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p를,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y-q를 대입하는 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는 것도 나오는데 증명 생략할 테니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식에다 대입할 때 x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x를 싹 다 걷어내고 x-a를 집어넣고 y가 들어가 있던 그 자리에 y를 싹 다 걷어내고 y-b를 집어넣으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됐나요? 그래서 지울게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식,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했냐면 얘가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나와 있는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부 진짜 안 해. 공부 정말 안 해. 우리 그냥 공부 포기하는 건 어떨까? 진심으로. 니네 가르치는 너무 힘들어. 뭔가 더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딱 요거만 가르치는데 왜 그러지? 표준형이라고 하죠. 표준형이라고 했습니다.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에선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를 나타내는 거다? 모양과
위치를 나타낸다. 위치라고 하는 애는 이제 꼭지점이 될 거고 또는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꼭지점의 좌표와 모양을 나타내는 애가 표준형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서 전개해서 써놓은 거를 뭐라고 한다? 얘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럼 일반형은 표준형이랑 다르게 지금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 모양은 알아. 꼭지점 알아? 몰라. 그래서 뭘 해요? 꼭지점을 찾을 수 있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은 뭐와 동일하냐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와 같습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가 뭐였죠? 2차 방정식을 바꿀 때 최고차항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준다. 상수항을 좌변으로 우항으로 이항한다. 그 다음에 양변에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어준다. 라고 하는 이 5가지 순서대로와 거의 유사하게 바꿔주는 거를 진행할 겁니다.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먹는 것 같네. 야, 선 지식보다는 병원을 가. CT 찍어. 엑스레이만 찍어도 나와. 이거 가지고 병원 가는 그럼 그러고 살아. 네가 크다고 생각하면 병원을 가는 거고 별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하는 거야. 그런 이유로 병원 가지고. 코뼈 휜 거로 나중에 진짜 속상해. 아니 코 수술 가능해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코가 휘어 있으니 얘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 뭐 호흡에 곤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네, 코를 세울 수 있습니다. 친구가 코뼈 부러져서 나는 세워야 돼. 그거는 이제 코뼈가 부러졌는데 이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만 원, 50만 원이면 코 세울 수 있어요. 좋은 기회야. 좋지 뭐. 아니 뭐 어릴 때 한번 부러져 놓으면은 나중에 성인 돼서 고치면 뚝딱인데 뭐. 비염이 너무 심해졌어요. 뭐 이런 식 핑계도 가능하고. 얼마나 좋은데. 자, 하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에 대해서 완전제곱식 꼴로 변형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꼴을 이용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하나씩 좀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을 말을 안 쓸 거예요. 말은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멘트만 얘기합니다.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을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y는 플러스 c라고 가운데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등식에서는 양변에다 똑같이 더하거나 양변을 똑같이 나누거나가 가능했다면 지금 이건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y는 이라고 고정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을 더해주거나 1을 곱해주거나 라는 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죠? 1을 곱하면 식이 안 변하니까. 또는 0을 더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뭘로? 만약에 내가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라고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절반의 제곱을 절반 2a분의 b의 제곱 4a 제곱분의 b제곱을 더했다고 한다면 식의 값을 변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더한 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저 아이는 내 말을 안 들은 게 분명해. 내가 분명 얘는 함수이기 때문에 좌변은 y는으로 고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더한대. 좀 미친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여기다가 더하면 야 괄호 안에 있는 값에다 더해줬는데 그냥 뒤에다가 막 더하면 돼? 네, 다시 빼야 너무 당연하게도 식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선 더한 만큼 빼줘야겠죠. 얘가 y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식을 정리해서 앞에 3개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된다면 남은 애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괄호 밖으로 내보내야죠. 안부로 막 내보내면 돼, 안 돼? 누구 곱해서 a를 줘서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여 최종적으로 식이 마무리가 되면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 식도 정리해주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나와서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표준형으로 바뀌었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을 가지고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이 나온다 라고 외우면 멍청입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는 공식을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안 부러진 것도 그렇게 주물러대면 부러지겠다. 멍 안 든 것도 그 정도로 이렇게 주물러대면 나 같은, 야, 그럼 나 부러지겠다. 역시나 내 말 안 듣는 거는 네가 탑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얘기 나오는 거 봤지? 개쩐다니까? 진짜 남 얘기 안 듣는 건 네가 짱이야. 진짜. 내가 가르쳤던 모든 학생 통틀어서 네가 탑이야. 내 학원운영 13년? 14년 통틀어서 네가 탑이야. 칭찬 아닌 거 알지? 꼭지점의 좌표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는 외워서 푸는 거 아닙니다. 대입할 거 아니에요. 뭘로 할 거예요? 변형하는 걸 습관들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순서대로 뭐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서 뒤에다가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서 밖으로 꺼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신에 뭘? 축의 방정식은 얘는 기억할 만하다. 딴 건 모르겠고 얘는 기억할 만하다. 시험지 어딨어? 거기에다가도 남아있을 겁니다. 축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그러면 지금 44-1번이라는 그 문제에서 44-1번에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식,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2번은 y는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라는 식. 그 다음에 3번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라는 식. 그럼 4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풀고 미친듯이 한번 최대한 빠르게 쓰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천천히 규칙에 맞춰서 빠르게 하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규칙에 맞춰서 하는 걸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아니, 둘 다 보여줘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별거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자마자 식을 바꿔줄 수 있냐라고 하는 애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게 뭐 크게 지장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쓰다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하면 되거든요. 뭐야? 빠르게 하기로 마음 먹으면 이 정도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 거냐면 그냥 조 규칙을 머릿속으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요. 얘를 보자마자 y는 x제곱 마이 더하기 2x 하면 뒤에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1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한 상태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적어서 마이너스 4라고 쓴 것 뿐입니다. 뭘 구한 거예요? 네,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준 겁니다.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준 겁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괄호가 필요 없어서 좀 더 간단한 식이 됐죠.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얘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나는 2로 묶었을 때 x제곱 더하기 2x가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더하기 1과 마이너스 2 플러스 5라고 계산을 했어요. 뭐게요? 뭔 짓 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돼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한 거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로 계산하는 정도는 가능할 거잖아. 바로 꺼내주는. 그렇게 되면은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계산해주면 더하기 3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어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나는 얘도 뭐 할 수 있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4를 해주고 마이너스 4를 꺼내주면 플러스 4 더하기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 정도로 이렇게 중간중간 단계를 여기서부터 한 번에 뚝딱 이렇게 툭툭 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만 결국에 내 머릿속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규칙에 맞춰서 1, 2, 3, 4, 1, 2, 3, 4, 1, 2, 3, 4, 5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라는 식이 나오죠. 실제로 솔직하게 약간 조금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는 앞타임에 이 네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기억하고 있는 게 남아있어서 아까보다 조금 더 편하게 쓰긴 했거든요. 근데 증인이 있고 영상이 남아있는데 저 아까랑 속도 차이 안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 쓸 때부터도 이 정도 얘 여기서 조금 절었어요. 여기서 조금 절었어요. 자,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했을 때 절반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의 제곱인 플러스 4분의 9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를 해줘야 하는데 마이너스 4분의 9 앞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줘서 나오니까 더하기 2분의 9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을 해서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7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 축의 좌표가 뭐가 된다?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여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고? 마이너스 1, 3이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죠? 자,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고? 2,5가 되고 축의 방정식은 얼마가 되더라? x는 2라는 값을 가지더라. 자, 그럼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고 2분의 3, 2분의 7이 되고 축의 방정식 x는 2분의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더라. 보자마자. 자, 요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아, 연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공부할 때 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할 때 처음에는 뭐라고 안 하다가 사람이 늘어나자마자 너한테 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민영이가 처음에 우리 여기 왔을 때 뭐 했냐면 겁나 중얼중얼거리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안 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게 맞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 그거 말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나도 솔직히 문제 풀 때 뭐라고 계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44-2번 문제 3개를 푼다고 하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라는 식을 나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푼다고 하면은 y는 x 플러스 3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오겠네? 이 정도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쭈글쭈글 거릴 때는. 근데 이제 이거를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되기는 하고요. 그냥 입만 뻐끗뻐끗 거리더라도 실제로 입을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서 자 일반형에서는 요건 지울게요. 일반형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뭐다? 몇 가지 있다? 2가지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뭘 봐야 돼? 축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그 다음에 뭘 알려준다고? y절편 하나 확인 가능해요. 왜 y절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y절편이라고 하는 값은 x에 뭘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상수항이라고 하는 누구? c가 바로 y절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표준형에 있는 q와 일반형에 있는 c는 다른 겁니다. q는 상수항이야 라고 얘기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상수항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싹 다 전개해서 껍데기 벗긴 상태에서만 몇 차 항이야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는 AP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요 값이 C가 되는 거고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식한 사람들 중에서 이게 진짜 하나만 기억하는 사람이 뭘 기억하냐면 뒤에 있는 숫자는 Y절편이야 라는 것만 기억해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얘를 Y절편이래. 죽여봐. 아니에요. 이건 꼭지점의 Y좌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정보는 2가지. 첫 번째는 뭐?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 2번째는 뭐? 축의 방정식. X는 P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 이렇게 2가지를 알려준다. 근데 이제 눈앞에 딱 드러나 있는
식을 조작하지 않고 드러나 있는 정보로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표준형은 뭐와 뭐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양과 위치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일반형은 뭐만 가능하는구나 모양이랑 y절편만 확인 가능하구나 이 정도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예제 44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44번. 예제 44번. 지금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5라고 하는 애 꼭지점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일단 뭐 해야 돼? 꼭지점 구해야죠. 자, 꼭지점이라고 하는 애 지금 2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잖아. 그럼 x 빼고 나머지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상수죠. 상수죠. 그럼 여기 있는 요 a라는 문자는 문자야 상수 취급해도 돼. 상수 취급해도 돼. 그러면 이 x의 개수가 얼마게? 마이너스 2a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x 빼고는 다 숫자야 숫자. 그러니까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라고 하면 얼마를 더해주고 플러스 a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5가 되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 a 콤마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5라는 좌표가 나옵니다. 맞죠? 요 상태가 이 꼭지점이 저 직선 위에 있대요. 위에 있다. 뭐 해라? 대입해라. 이 a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5라는 식입니다. 그죠? y는 2x에다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정리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5는 0입니다. 자, a의 값은 혹시 제가 여기에서 급발진을 하여 a라는 값이 마이너스 5 또는 3이라고 쓰시면 이해 가능하십니까? 미안해요. 그냥 다시 천천히 갈게요. 자, 여기는 a 더하기 5 곱하기 a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는 0, 는 0, 는 0이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5 또는 3이라는 답이 나오고 보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a는 0보다? a는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라는 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형은 어디다 써요? 라고 하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형,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확인할 때 ABC의 부호가 되게 효율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에서의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보고 a와 b와 c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뭐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양을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아 얘기해 주실래요? A가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 블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블록 위로 볼록하다. 이 정도는 캐치 가능하죠. B는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B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여기 있습니다. 축이요. 즉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요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0이 어디야? 이거 축이잖아. 축이잖아. 축이니까 x축을 얘기해, y축을 얘기해. y축을 의미해. 0이라고 하는 애는 x는 0이라는 애야. x는 0이라는 애보다 이 축의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자,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게 0보다 크대 라고 하는 걸 a와 b 사이의 부호관계로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부호가 다르면. 부호가 다르면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씁니다. a, b가 0보다 작으면. 이게 서로 부호가 다를 때예요. 네. a가 b가 서로 부호가 다를 때 얘라고 한다면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어디에? 오른쪽에. 그죠? y축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요. 두 번째, 여기인가? AB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축이 반대로 이번에는 y축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그러면 유일하게 A는 0이 아니지만 B는 0이 될 수 있거든요. B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게? 축이 뭐가 된다? 축이 바로 Y축이 됩니다. 1차항계수가 없으면, 1차항이 없으면 얘는 무조건 축을 Y축을 가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나 더. 그럼 C의 값은요? C의 부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 Y절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C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Y축과의 교점이 원점보다 위에 있습니다. 원점보다 위에서 만난다. 그러면 C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Y축과의 교점이 원점보다 어디에? 아래에 위치하는 거고요. C가 0이면 뭐예요? 뭘 지라는 거야? 상수항이 0이면? 원점을 지라는 거죠. 원점을 지라는 겁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짠! 하여 지금 45-1번에 축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래 돼 있네. 요 있네. A는 0보다 커요. 그럼 B와 A의 부호는 서로 달라요. C는 0보다 작아요. A는 B는
신 라고 할 때마다 뭘 봐야 되는구나, 저걸 봐야 되는구나, 요걸 봐야 되는구나 라고 빠르게 캐치해 주시면 돼요. A는 뭐라고? 모양이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B는 뭐라고요? 축이요. 축의 위치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C는 뭐라고요? Y축과의 교점, Y절편값이요. 그러면 2번 축과 요래돼 있네. A는 0보다 작아요, B는 0보다 작아요, C는 0보다 커요. A와 B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이렇게 빠르게 캐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할 게 있거든요. 바로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내가 해줬던 말 중에서 이거 기억할란가? 개수의 총합은 x에 뭘 대입한 것 같다? y라고 하는 식이 fx라고 할 때, x에 대한 식일 때, 이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뭐와 같다? 모자라. 아우, 모자라. 바보들. 아우, 바보들. 바보들. X에다 뭘 대입하냐고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못해. 아우, 멍충이. 심지어 이거 써줬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가끔 이런 문제 나와요. 4a-2b 더하기 c. 네, -2요.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도 무슨 설명을 하냐면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뭐 3a-b 막 이런 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무궁무진하게 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다. 뭐라고?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에요. 맞죠?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예제 45번 가겠습니다. 예제 45번에서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면 미묘하게 x축보다 원점보다 위에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 1일 때 -1인 거를 확인했어요. 이게 기울어져 있냐? 나머지는 안 알려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거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a는 0보다 커요. b는 0보다 작아요. c는 0보다 커요. 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A, B의 부호는 서로 반대이다. 맞는 말이죠. 2번은 맞아요, 틀려요? A와 C의 부호인가? B와 C의 부호가 서로 같아요. 틀린 말이죠. 3번은요. 무슨 뭘 대입한 값이라고? 근데 그렇게 안 봐도 되기는 해.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A-B 더하기 C거든요. 이거 뭐야? A의 부호가 뭐라 그랬어? 플러스. B의 부호는 마이너스. C의 부호가 플러스. 라고 한다면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빼줬으니까 플러스에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가 될 거. 야! 라는 걸 알지만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x에다 얼마를 대입했을 때의 모양이니까? -1이면 어디 있게?
여기 어딘가? 를 더 넣었을 때 함수값은 그래프 위치가 어디야? 위야 아래야? 위에 있잖아. 위에 어딘가에서 이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지 않을까? 0보다 크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크다는 게 중요하죠. 그 값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4번은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라 그랬어? 축이야. 축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러면 두 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답이 5번이 될 건데 5번은 왜 답이야? (5번은) 왜 답일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뭔데? 판별식이라고 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근데 지금 요걸 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0보다 크구나 0이구나 0보다 작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난 여기서 한 가지 했던 얘기를 재탕한다. 혹시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이 판별식은 어디서 나오는 식이게? 은 어디서 나오는 식이게? 은 어디서 나오는 식이게? 뭐라고 얘기했어? 못 들었어. 안 들렸어요. 나 이쪽 보고 있어가지고. 모질이 그냥 아주 모질이 이런 모질이가 없어. 완전제곱식 누구야? 머리 박아. 어떤 놈의 자식이 완전제곱식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뭐를?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겨먹은 식인데? 고개 끄덕이는 사람 머리 뽑아버린다? 는용을 안 썼는데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고? 그럼 여기서 퀴즈. 요 아래 식은 위의 식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y의 0! y는 0이라고 하는 그 값은 뭘 나타낼까? x 절편 구할 때 y에다 0 대입하자. 2차 방정식에서 해는 뭐를 구하는 거구나? 네, x절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 판별식은 뭘 알려주는 거야? 해 개수는 뭘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나 지금 여기 내 손가락 혹시 안 보이니?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기에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값이다. 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 그 x좌표만 딴 애가 x절편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 판별식은 뭐를 알려주는 식이야? 해의 개수를 알려주는 식이라면 해의 개수는 뭘 의미해? 다시, 해는 뭐야? 해가 x절편이면 해의 개수는 뭘 나타내는 거겠니? 네, x절편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겠죠? 하여 이 판별식이 지금 x절편의 개수가 몇 개게? 2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 네, 크겠죠. 이게 공통수학 과정이에요. 이건 공통수학 과정이에요.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판별식 자체가 그 판별식을 이용한 2차 함수의 식을, 그래프를 분류하는 과정 자체가 공통수학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면 안 되는 문제긴 해요. 볼 일이 없어요, 앞으로는.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발 해봐. 같은 교점의 좌표와 연립방정식의 해는 같은 거다라고 했어요. 네. 이 얘기 나 니네들한테 귀에 딱지 생길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었냐? 그새 까먹었어. 다시 써줄게.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와 같은 게 뭐라고? 그래프 교점의 좌표와 같아. 그래서 해 개수를 물어보는 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와 같아.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미리 언급을 하자면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함수의 종류는 총 몇 가지 배운다? 6가지를 배울 거다. 그 중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몇 가지만 배운다? 1가지밖에 안 배운다.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심지어 몇 가지밖에 안 배운다? 2차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밖에 안 배운다. 뭐? 예, 쪼밥이다. 그러고 나면 그럼 다항함수라고 할 수 있는 3차 함수, 4차 함수는 언제 배운다? 수 2, 미적분 1 과정에서 배운다. 제가 방금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런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는, 이거 아까 성준이님 봤는데, 아까 성준이가 보더니 인상 찡그렸는데. 삼차 함수요. 삼차 함수요. 이 식의 그래프는 뭐냐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입니다. 네, 2차,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네, 4차 함수는 종류가 이렇게 돼요. 3차 함수는 종류가 이제 뭐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 세 개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기분 탓이에요. 얘네가 대충 그려서 그런데요. 얘는 사차 함수, 3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더 약식으로 그냥 정말 대표적인 애들만 모양으로 그려준다면 다시 뭐라고? 1차 함수. 증가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4차 함수. 자, 그럼 여기서 문제 5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럼 6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럼 7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8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리기 나름이지. 100차는 그럼 몇 번 꺾이겠냐? 자, 한 번 꺾이는 게 2차. 하나, 둘, 셋! 100, 뭐? 미친놈인가? 그럼 100차 함수는 몇 번? 그러면 100번 꺾이겠죠.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짠. 언제 배운다고? 수 2에서.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니네가 만약에 화목토에 2부 시간에 오면은 와서 저 창문에서 얼쩡얼쩡 거리다가 멘탈 나갈 수도 있다고.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2차 방정식 식 세우기 기억나요? 2차 방정식 식 세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두 근의 합곱에다가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고 는영 쓰라 그랬었죠? 누가 단원 테스트 볼 때 는영 안 써갖고 틀린 사람이 있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4라고 나와 있는데 10이라고 써놓고 그러면 그렇게 식을 세우는 규칙이 있다면 2차 함수에서도 규칙이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2차 함수의 식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어디서 쓸 거냐면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식이에요. 이해돼? 식을 세울 수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럼 그 식을 세울 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를 기억해라? 얘는 결과값이나 아니면 이런 모양으로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식을 세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와 꼭지점의 좌표 P, Q라는 점과 여기에다가 한 점 x1, y1을 주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꼭지점과 관련된 식은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네,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셔야 돼요. 표준형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써주고 여기에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해서 a 구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몇 페이지? 127페이지 46-1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46-1번의 1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죠.
꼭지점의 좌표가 2,3이고 점 1,4를 지난다. 그럼 일단 2,3을 주어진 식에다가 2,3이라고 적어놓고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 2,3이라고 적어놓고 나서 여기에다 1,4를 뭐 하라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값이 4가 나오면서 a는 얼마? 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마무리 y는 x-2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따라서요. 어떤 걸 셀렉트해서 풀어야 될지가 결정된다고요. 두 번째,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엔 뭘 이용했을 때? 꼭지점이 아니라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x는 p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한 점이 아닌 두 점 x1, y1 x2, y2가 주어졌을 때는 자 이번엔 문제 축을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식은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깔끔하게 딱 바로 그냥 대놓고 나와 있는 거는 뭐야? 표준형에서죠. 그래서 이 축이랑 축과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뭘 이용한다? 표준형을 이용한다. 그래서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에다가 두 점을 넣으면 한 번 넣을 때마다 a와 q라는 문자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46-2번. 46-2번의 1번식을 확인해보면 직선 x는 3을 축으로 하고 식 어떻게 세우라고? y는 식 어떻게 세우라고? y는 a 곱하기 x-3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세워놓으라고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서 1,7과 2,4를 대입할 거라고. 1,7 대입하면 얼마? 4a 플러스 q는 7이에요. 아니 진짜 니네 와 진짜 융통성 제로 진짜 대박이야. 7이 y를 꼭 굳이 앞에 써야 해? 뒤에 쓰면 세상 무너져? 7은 4a 플러스 q인 거 알아. 아는데 4a 플러스 q는 7이라고 쓰면 세상 망하냐? 진짜 융통성 갖다 버린 거 봐 진짜.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얘는? a 플러스 q는 4라는 식이 나오죠. 연립하시면 3a는 3 나와서 a는 얼마? a는 1 대입하시면 q는 얼마? 그럼 최종적으로 a랑 q 값을 찾았으니까 식 적어주시면 y는 x-3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하라고요? 축이 주어지거나 꼭지점, 얘네는 누구 관할이야? 네, 표준형 관할이에요. 꼭지점과 축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표준형 관할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표준형 구할 때, 그러니까 일반형을 쓸 수 있는 식은 없나요, 선생님? 있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예제 46번 한번 봐보실래요? 예제 46번에 지금 예제 46번에 보시면 다음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야, 그럼 얘는 딱 뭐 하면 좋겠다? 표준형에다 대입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진짜 주워 박을 거예요. 조사 버릴 거예요. 왜죠? 내가 뭐 보라고 그랬어요? 이 모양은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와 뭐야?
문제에서 들어가 있는 조건을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물어보자. 지금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 꼭지점과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게 보여? 그럼 일반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무슨 식을 적어주는 거라고? 표준형식에다 때려 넣으라고. y는 a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이군요. 마이너스 3이라고 식을 쓰라고. 그리고 몇 콤마 몇 대입하면 된다고? 하나 더 있잖아. 여기 숨어 있잖아. 여기 y절편도 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0,1을 대입하라고. 그러면 4a-3이라고 하는 값이 1이라 a 얼마 나와? 1 나와. 그래서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인데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전개해서 푸셔도 되고요. 전개해 보신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나올 거고, a가 얼마? 1이요. b가 얼마? 마이너스 4요. c가 얼마? 1이요. 답은 얼마? 마이너스 2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까 했는데. 뭐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데? 다 더하는 거는 뭘 집어넣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식에다가 그냥 1 넣으면 안 되냐? 요 식에다 1을 넣든 요 식에다 1을 넣든 이 어디다가 1을 넣든 간에 결과값은 똑같지 않아? 그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답이 얼마? 마이너스 2 나오죠. 1 빼기 4 더하기 1 해서 2 나오나, 이걸 굳이 전개해서. 전개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해서 나오는 거나. 그거는 센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일반형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일반형은 어떨 때 쓰일까? 일반형은 되게 특수한 경우에 쓰입니다. 자, 일반형이라는 애는 뭐가 드러나 있는 애야? 그래서 y절편이 주어질 때만 써요. 그래서 3번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y절편이 주어져 있고 y절편과 두 점이 주어질 때, 두 점 x1, y1 이랑 x2, y2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제 뭘 이용할 거다? 일반형.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을 거다.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기 개념 한 통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 점이 주어질 때 일반형을 쓴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거 교과 과정이 바뀌었어요. 혹시 이 말 기억나? 문자가 두 개인 애를 각각의 고유한 값을 찾기 위해서는 식이 반드시 문자의 개수보다 많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뭔 말?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 문자가 두 개면 식은 최소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문자가 세 개면 식이 몇 개 이상? 세 개 이상. 해서 한 문짝씩 소거하는 방법으로 식을 풀어나가 라고 하는 게 옛날 연립방정식의 설명이었는데요. 지금 문자가 세 개인 식의 그 특수한 경우에 연립방정식은요, 교과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요.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 식에 대해서밖에 다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 자체도 두 개밖에 안 써요.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문자가 세 개인데 식이 두 개만으로 주어진 경우. 자,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이거는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푼다라고 하는 건 특정한 값을 구하는 걸 푼다라고 얘기하는데, 특정한 값을 구하지 못한다면 뭘 만들 수 있냐면 관계식을 찾을 수 있어요.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가 가능해요.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라서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결론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문자가 세 개인 식은 더 이상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알려줘요. 그게 누구야? y절편이야.
그렇게 해서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주고 그 다음에 두 점을 대입하면 그죠? 그러면은 이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예전엔 진짜 어떻게 했냐면 Y절편 없이 진짜 무작위 세 점이었어요. 그래서 A, B, C에 대한 식이 하나, 둘, 셋, 빰빰빰 나오고 그걸 연립해야 돼서 시간 더럽게 많이 잡아먹고 이거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공구 이전 내용일 텐데 그때 없어졌어요. 빠졌어요. 네. 자, 하여 지금 47-1번 문제 한번 띡 보는 순간 바로 보여? 뭐가 보여? 뭘 봐야 돼? 47-1번에 1번 47-1번에 1번 세 점의 좌표라고 했는데 뭐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래, 얘가 보여야 돼. 얘가 있어야 해. 교과과정상으로. 얘가 무조건 필요해.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된다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 뭐라고 쓰라고? 마이너스 5라고 쓴 다음에 두 개를 대입하면 돼. 그럼 첫 번째 식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가 0이라고 나오는 거고 두 번째 a 더하기 b 마이너스 5가 8이라고 나오는 거라서 2a가 얼마? 2a가 18 a는 9 그럼 b는 얼마? 9, 4, 4, 4 그래서 9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라는 식이구나 라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자 47- 너 뭘 대답을 하는데 답변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아니 이게 시리가 갑자기 여기도 댓글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반응했어. 왜 얘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네? 소리가 줄어들어서 그런가? 자, 그럼 2번도 보여? 0,1이라는 저 y절편이 그래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으면 야 y절편이 주어졌으면 뭐도 주어질 수 있어요. x절편은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뭐라고 했죠? x절편은 뭐와 같아? 2차 방정식의 해와 같아. 그럼 2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졌을 때 우리 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식으로 는영을 썼었죠? 는영 대신에 는 y를 쓰시면 되고 여기 앞에 a만 붙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4번 x절편은 보통 두 개를 주고요. 거기에다가 한 점을 줍니다. 한 점 x1, y1 그러면 이때는 특수한 식의 형태로서 y는 a 곱하기 x-알파, x-베타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안 했었냐? 그래라. 하여 지금 47-2번에 47-2번 같은 경우에 1번 세점 마이너스 3,0 1,0 2,5라고 하면 식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에다가 2, 5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2 집어넣으면 5 곱하기 2 집어넣으면 1 5a가 5 나오네요. a는 1이네요. y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네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특수한 경우. 그러면 사실은요, 네, 그래서 얘 나중에는 이걸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고등학교 2학년쯤부터는. 이걸 제일 많이 쓰긴 해요. 자, 개념 설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47번 같은 경우에는 야! 이번에는 x절편 2개랑 y절편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식은 3번씩 쓰는 게 좋을까? 4번씩 쓰는 게 좋을까? 4번씩이 쉽겠죠. 4번씩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혹시 저 그냥 귀찮은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해도 되나요? 뭐였죠?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했던 거죠? 얘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였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식이 요 식이 요 식이죠? 해서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면 0, 마이너스 6 대입하시면 0, 마이너스 8 이 얼마? 마이너스 6 계산하시면 얼마? 네,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a가 6이니까 a의 값은 4분의 3 그대로 대입해서 y라고 하는 값은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4분의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자, 그대로 갑시다. 뭐 하면 되냐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9로 바꿔서 y는 4분의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분의 27 끝 1, 마이너스 4분의 27 이렇게 구해버리면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개념 한 통 B1 끝까지 풀어주십시오.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